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제별 강좌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공산주의의 종언이 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80년대가 들어서자 전 세계 간부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공산주의를 이 지구촌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7천만 성공회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공회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한 결과 한국은 700만 성공회원, 그리고 일본에서는 750만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전 세계 7천만 성공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공산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제적 성공 전선을 구축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가 되니까 총재님께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종말을 구했다.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은 만천하에 알려졌고 공산체제도 이제 곧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도 곧 해체될 것임을 세계 앞에 공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1985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제2차 세계대회 때 이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평화교수협회는요, 우리 총재 야기분께서 창설한 세계적인 학자들의 모임체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1985년도 대회는 스위스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계 약 한 100여 개 국가에서 노벨상에 빛나는 학자들을 비롯해서 약 60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이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 의장을 맡은 분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그 유명한 몰턴 카플란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총재님께 건의를 하기를, 총재님, 소련이 아직은 건재하고 공산주의 종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임을 총재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재 양이분께서는 단호하게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재님의 의지대로 본 대회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 500쪽이 넘는 이념서적인데요, 한국어로 또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 저는 수차례 이 책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5년 뒤에, 그러니까 1990년이 되니까 총재 양이분께서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소련 모스크바로 가서 현직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의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 양이분께서는 소련을 들어가실 때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총재 양이분께서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수한 언론사와 통신사를 세우시고 종합일간지를 비롯한 다양한 뉴스지들을 국가별로 많이 발간을 하셨죠. 그리고 세계 저명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세계평화 언론인회의를 창설하셔서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세계 언론인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라고 지시를 하시니까 수백 명의 세계 언론인들이 대거 모스크바로 모이게 됩니다. 또 그동안 총재 양이분과 인연을 맺으면서 뜻을 같이 해온
전 현직 수상 대통령들도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총재 양이분을 크레물린 궁안에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를 해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총재 양이분께서는 고르바초프를 만난 자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십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지만은 이제 소련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때가 됐어.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 그러니 공산주의 이념으로 소련을 건국한 레닌의 동상도 이제 내릴 때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소련은 공산주의와 그 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의 미래인 대학생들을 내가 바르게 교육을 할 테니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총재 양이문께서 제안한 이 사항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처리할 사안들이 아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찬반의 의사가 있고 또 반대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그런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총재님 양기분과 회담을 하신 이후에 8개월 만에 소련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소련 전역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레닌의 동상이 하나 둘씩 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 대학생 약 3천여 명이 총재님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그야말로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웬일일까요? 불행하게도 소련에서 예기치 못한 중대 사건이 모스크바에서 터지게 됩니다. 소련의 군부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반대파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 크레물린 광장으로 진입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쿠데타가 성공하는 날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소련은 다시 옛 공산체제로 회귀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련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모스크바의 젊은이들이 진입하는 탱크를 온몸으로 저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진입하는 탱크를 가로막고 버티는 모습을 모스크바 시민들이 보고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지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 쿠데타군을 저지를 하니까 탱크가 진입을 못하면서 결국 이 쿠데타는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그때 목숨을 걸고 탱크를 저지했던 젊은이들은 다름 아닌 총재님의 초청으로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소련 대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소련 교육부 차관을 지냈던 마나트 그리에프 차관 것이 개혁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소련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것은 어쩌면 소련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신 총재 양이분의 해안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991년 12월 25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15개 공화국으로 형성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은 69년 만에 해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고르바초프는 그 후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총재 양이불이 계시는 그때 당시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자택을 찾아온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총재 양이문께서는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예. 고르바초프의 방문 목적은 현직으로 있을 때 소련의 미래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총재 양이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는 악마의 사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상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현혹되어서 불의를 일삼고 있을 때에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이들과 맞서 싸운 선거운동사는 아마도 현대사의 길이 빛날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산주의 사상은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사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투쟁과 파괴로 사람을 수없이 희생시킨 사상이었지만은 성공사상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사상에 현혹되어 있는 비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까지도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성공사상은 곧 평화사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출범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동굴아파를 비롯해서 공산체제는 다 무너지고 이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북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 노력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